안녕하세요. 이곳의 사연들을 읽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박수도 치며 늘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수에 살고 있고 나이는 이제 곧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어요. 젊어질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싶은 요즘이랍니다. 행복할 거라는 제 인생을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남편의 잦은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재산 분할과 위자료, 아이 양육권 문제에서는 깔끔했기 때문에 그저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헤어졌어요. 그렇게 아이를 혼자 10년이나 키웠고 그 아이가 13살이 되던 무렵 제가 혼자 있는 게 안쓰러웠던 아빠는 저에게 정말 괜찮은 남자라며 소개를 시켜주었답니다. 사실 딸아이를 키우면서 무조건 딸만 보고 살아야겠다는 저에게 아빠의 재혼 얘기는 조금 뜻밖이었기도 하더라고요. 사별하고 혼자 된 지 꽤 됐는데 직업도 그렇고 성격도 얼마나 자상한지 내가 내 딸 한번 만나보라고 했어. 우리 음식점에 점심시간마다 오는 손님인데 그 앞에 회사 과장인가 뭐 하는 것 같더라고. 한번 만나볼래? 그쪽은 좋은 것 같던데 몇 년을 내가 봐서 보증해.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애도 이제 커가는데 너도 혼자 있으면 그렇잖냐. 아빠는 무슨 그런 소리를 했어. 난 그냥 우리 여주 보고 살 거라니까. 괜찮아요. 나 재혼 생각 없으니까 접어둬. 내가 안 괜찮아서 그래. 40이면 창창한데 이렇게 혼자 늙어가겠다는 거야? 미우나 고우나 남편이 있어야 해. 있으면 뭐해? 나 이렇게 된 거 보고도 그래? 아빠도 혼자 잘만 살았잖아. 나도 여주 키우면서 잘 살 수 있어. 내가 안 괜찮아. 하나밖에 없는 딸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거 보라는 거냐? 내가 사는 이유가 너인데 잘 사는 거 보여야지. 한사코 거절하는 저에게 아빠는 정말 괜찮은 남자라며 소개를 시켜주었고 그렇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아빠가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지만 정말이지 괜찮은 남자더라고요. 사별을 한 것이 슬픈 소식이었지만 그래도 정말 마음이 따스한 남자인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제 딸아이를 한번 소개해 줬는데 꼭 딸이 있었던 것처럼 딸아이랑 잘 지내더라고요. 모든 엄마들이 그러하듯 자식이 저렇게 좋아하니까 마음을 더 열게 되었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남편에게 빠져들었어요. 친구들이 아빠가 있는 게 너무 부러웠는데, 나도 이제 어디 가서 아저씨를 아빠라고 해도 되는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아저씨가 그렇게 좋아, 우리 딸? 엄마는 우리 여주가 좋다고 하면 다 좋아. 엄마한테는 여주가 1순위니까. 아저씨가 너무 좋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또 엄마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나한테도 느껴지잖아. 그래, 우리 딸이 이렇게 좋아한다니까 엄마가 잘해볼게. 여주야, 고마워. 그리고 항상 미안해. 엄마가 못해준 게 너무 많아. 이혼 후 단 한 번도 면접을 하지 않은 친아빠였기 때문에 딸아이의 아빠라는 빈자리는 정말이지 컸던 것 같았어요. 딸아이의 말에 오히려 전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렇게 짧은 연애 후 재혼을 하였답니다. 재혼을 하고 저에게 아이가 있지만 시어머니는 정말이지 누구보다 따뜻하신 분이었어요. 오히려 첫 번째 결혼 때 있었던 시어머니보다 훨씬 더 상냥하신 분이었거든요. 할머니도 너무 잘해줘. 나한테 원래 있던 할머니 같아서 너무 좋아. 요즘 들어서 가족이 많아져서 그런지 행복해요. 우리 딸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엄마가 너무 좋은데? 우리도 할머니랑 아빠한테 더 잘하자. 그래야 되는 거야. 당연하지. 난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이제 또까지 좋은걸? 할머니도 나한테 맨날 우리 손녀딸 이렇게 불러. 저를 누구보다도 예뻐해 주셨고, 제 아이를 본인의 친손녀처럼 대해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런 사랑을 첫 결혼에서 느껴본 적 없던 터라 정말이지 이런 게 가족의 행복이구나 느끼며 재혼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처음 들 정도로 행복했답니다. 무엇보다 친정아빠가 저의 행복을 정말 많이도 빌어주었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효도하는 것 같아 좋았어요. 내가 며느리도 생기고 소녀까지 생기다니 일석이조구나. 우리 석균이가 재혼을 하는 게 내 소원이었는데. 어머님도 이제 제가 잘 모실게요. 석균 씨 걱정은 넣어두세요. 그리고 친손녀도 아닌데 저희 여주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솔직히 본인 핏줄이 아니니까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머님은 저와 여주까지 다 감싸주신 분이세요. 아니야. 여주는 보자마자 나한테 딱 손녀 같은 느낌이었어. 그리고 너도 날 편하게 엄마처럼 대해라. 친정엄마도 없이 컸으니 얼마나 외롭게 컸겠어. 아무리 친정아빠가 잘해준들 엄마 빈자리가 오죽하겠니? 날 의지하고 나한테 기대해.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사실 남편은 그래도 아이가 없으니 어머님이 부담스러우면 어쩌나 싶었어요. 뭐가 부담이야. 이 나이에 이런 큰 손녀도 얻었으니 너무 좋은 거지. 그런 걱정은 넣어두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 난 우리 석균이가 행복해지면 돼. 석균이도 그렇고 나도 아픔이 있잖니. 한편으론 네가 이렇게 치유해 준 것 같아서 기뻐. 정말 좋으신 분 아래 좋은 남자가 태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에게 행복한 길만 펼쳐질 것 같았지만 늘 시어머니 눈은 어딘가 슬퍼 보이기도 하였고 가끔 남편이랑 저 몰래 자리를 비우는 일도 굉장히 많았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와 남편이 말도 없이 밤늦게 들어오게 되었고 남편의 외도가 트라우마가 됐던 터라 이렇게 말도 없이 늦게 들어온 것이 화가 났어요. 남편이랑 연락이 안 됐을 때 불안하고 혹시 하는 생각과 함께 별별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그날 처음으로 큰 소리를 지르게 되었죠. 무슨 일 있는지 연락은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도 그렇고 어디 다녀오시는 거예요?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 생각 못하고. 미안해. 좀 갈 데가 있었어. 당신이 이해해줘. 어머니도 오늘은 좀 쉬고 싶으실 거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알겠지? 뭐? 그냥 이해하라고 하면 다야? 어머님, 제가 이상한 건가요? 사고가 났나? 아님 무슨 일인가? 이렇게 기다린 제가? 내가 미안해. 나 때문에 늦은 거니까 네가 이해해줘라. 석균이는 아무 잘못 없어. 근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일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으니까 오해 말고 기분 풀어. 내가 석균이 보고 어디 좀 가자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라. 어머님, 그럼 어머님이라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어쨌든 저한테 말 못할 이야기라고 하니 섭섭하고 그러네요. 다 때가 되면 알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미안하니까 그만해 주라. 엄마도 얼른 들어가서 쉬어요. 그렇게 그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 다정한 남편과 착한 시어머니 덕분에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다곤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 역시 넘어가주기로 하였죠. 그렇게 그 일을 잊어버리려 했고 남편의 전 와이프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전 이혼을 했고 남편은 사별인지라 저 역시 마음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김서방이 너한테 잘하는 만큼 너도 잘해야 하는 거야. 네가 챙겨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전 와이프 길 같은 것도 잘 챙겨주면 좋지. 아무래도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잊히기 쉽겠니? 그게 사람 도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당연하지.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요. 남편이 지금은 괜찮아졌다고 하지만 나 역시 그분 아니었으면 남편을 못 만났을 거니까. 그래, 잘 생각했어. 김서방도 좋아할 거고 너네 시어머니도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아마 너한테 많이 고마워할 거야. 하지만 억지로 와이프를 잊으라고 할 순 없었고 저도 사람인지라 그날 남편에게 와이프의 기회를 챙겨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편했고 저에게 잘해주시는 시어머니와 따르기 잘해주는 남편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유, 고맙다. 네가 큰 마음 썼어 정말.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쩜 이렇게 자비롭니? 내가 잊지 않으마. 아니에요. 석균 씨 그래도 와이프였기도 하고 지금은 제가 석균 씨랑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챙겨야 할 도리죠. 아니야.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 잘 알아. 너무 고마워. 이 마음 잊지 않을 거야. 나도 여주한테 더욱 잘할게. 지금도 잘하고 있어. 어머님이랑도 특별한 고부 사이였던 것 같고 당신이랑도 그런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너무 고마워. 솔직히 그냥 조용히 애비랑 애도만 할까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챙겨준다고 하니 내가 눈물이 다 난다. 그렇게 기일을 기리는데 시어머니가 참 많이도 우시더라고요. 생전 사이좋은 고부였구나 싶었고 지금도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셨는데 그때는 얼마나 잘해주셨을까 싶었던 것이 보고 있는 저까지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남편의 전 와이프는 인상이 매우 좋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처음으로 전 와이프에 대해 이것저것 듣게 되었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도 엄마가 없이 자랐던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당장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고 했을 때 그 슬픔이 엄청 크다는 걸 알았거든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법이 없어도 살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하필이면 교통사고에 뇌출혈로 먼저 가버린 거지. 자기 너무 힘들었겠다. 이혼했던 나도 힘들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볼 수 없다면 무슨 느낌일까 싶어.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이해해줘서 고마워.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당신한테 충실할 거니까 너무 걱정 마. 오늘은 기일이니까 이것저것 참 많이도 생각난다. 어머니도 많이 힘들어 하시고 내가 마음이 좀 그렇네. 당신한테 괜히 미안하고. 아니야. 당연히 가족인데 슬퍼하시지. 그래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런 거 물어보기 좀 그랬거든.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괜찮아졌지만 그때 어머니랑 나랑 충격은 컸지. 그래도 지금 행복하니까 된 거야. 정말 착했다는 전 와이프의 이야기가 참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교통사고까지 저 역시 큰 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지라 그 마음이 어떨지 와닿으면서 남편을 토닥여 주었고 그로부터 며칠 후 같이 살고 있던 시어머니께서 방을 얻어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계실 시어머니였기에 마음이 안 좋아 분가를 말렸지만 시어머님은 오히려 혼자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당연히 혼자 살아야 한다고 하시는 시어머니를 말리기란 역부족이었고 남편에게 설득해보라고 해도 절대 넘어오시지 않았죠. 어딜 가신다고 그러세요. 전 어머님이랑 이렇게 사는 게 좋은데 어머님이 그랬잖아요. 저보고 친정엄마가 돼주신다고. 에이, 그래도
둘이 여주랑 사는 게 맞는 거지. 어디 시어머니가 요새 같이 살아. 나 혼자 살 수 있으니까 걱정 마. 원래 자식이랑 부모는 떨어져 살아야 하는 법이야. 그동안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우리 석균이랑 나랑 같이 살았지만 이제 한 가족이 생겼으니 내가 나가야지. 진짜 마음 쓰지 말어라. 난 이게 편해서 그래. 그리고 언젠가 따로 살 거라고 생각했고. 그때 제가 석균 씨랑 어머님한테 큰 소리 내서 그러신 거죠? 죄송해요. 제가 그때 생각이 짧았어요. 저 역시 트라우마도 있고 걱정도 많이 됐던지라 조금 이성을 잃었던 것 같은데 어머님이 이해해 주세요. 전 진짜 어머님이랑 사는 게 좋으니까 제발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랑 사세요. 여주도 할머니가 생겼다고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아니야. 진짜 마음은 고맙게 받은마. 잘해준 것도 없는 시엄마인데 이렇게 잘 따라주어서 고마워. 그래도 이건 내 소원이야. 여주도 그렇고 저도 정말 좋은데 어머님이 저희를 불편하게 하시는 분도 아닌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제 간곡한 부탁에도 기어이 방을 얻어 나가셨고 저희가 잘 찾아뵌다고 약속을 하였어요. 막상 어머님이 있다가 안 계시니 허전하면서 그립더라고요. 저 역시 엄마가 없이 큰지라 엄마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 몇 달 사이에 정이 들었던 거죠. 막상 집에서 나가시니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연락도 잘 안 되는 어머님이었기에 괜시레 걱정이 되는 날도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잘 지내겠거니 안일하게만 생각을 하였고 눈에서 멀어지니 자연스레 저 역시 어머님이 없는 집이 익숙해졌어요. 어머님 나가시니까 너무 허전하다. 어머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다시 오시라고 할까? 솔직히 어머님이랑 너무 좋았는데. 엄마 안 오실 거야.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살자. 엄마도 그게 마음 편하실 거고. 우리가 종종 찾아뵈면 되지. 이래서 아들들은 틀렸다니까. 어머님이 우리 생각해서 나가주신 거지. 으이그, 나중에 내가 잘 말해봐야겠어. 아니야, 그러지 마. 엄마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 내가 알아서 잘 챙길 테니 당신은 너무 그렇게 챙길 필요 없어. 같이 살고 싶은 저와는 달리 남편은 그렇게 보이진 않았고 그저 무뚝뚝한 아들이겠거니 싶었어요. 그렇게 또다시 시간은 지났고 남편이 어느 순간 갑자기 밤만 되면 집을 나서더라고요. 가끔 운동하러 나가거나 동네 친구들을 만나 한잔 하겠거니 싶었지만 매번 밤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사실 저로서는 또다시 이해가 가지 않는 날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연락이 안 되던 일까지 생각이 났고 결국 남편에게 대판 따지기 시작했답니다. 저 역시 주체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정말 화가 났고 그때는 의구심이 제 마음을 집어삼켜 버렸죠. 당신 또 얘기 안 하지?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니? 내가 당신 와이프긴 한 거야? 난 껍데기랑 사는 것 같아. 정작 내가 알아야 할 것에는 침묵이고 그저 시덥지 않은 좋은 얘기만 해주려는 당신 때문에 내가 남편이 있는 건지 그냥 아는 사람이랑 사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어떤 게 당신 본 모습인지 진짜 모르겠다고. 뭐야?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모든 걸 다 말하진 못하지만 그냥 때가 되면 다 얘기할 테니 그만해주면 안 될까? 뭘 그만해. 아니, 나 무조건 못 참아. 당신 그 비밀스러운 구석 나한테 오픈하던지 헤어지던지 둘 중 하나만 해. 당신도 알잖아. 내가 왜 이혼했는지. 그런 나한테 이런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싶어?
진짜 너무한다. 뭐가 뭔지 몰라도 솔직해져. 제발 기다려줘. 내가 말 못할 사연이 있다니까. 언젠간 말할 건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그래. 조금만 시간을 줘라. 이제라도 남편의 모든 면을 알고 싶었던지라 전 이혼이란 초강수를 두었고 남편은 적잖이 당황한 듯 싶어 보였어요. 그리고 한참 생각에 빠지더니 본인에게 며칠의 시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학원이 끝나고 늦은 밤 귀가한 딸아이의 귓속말에 전 남편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는 뭐가 그렇게 불안했는지 늘 남편에 대해 생각하면 초조한 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들들 볶았다고나 할까요? 엄마, 새아빠가 밤마다 할머니 만나요. 알고 있었어요? 그럴 거면 할머니는 왜 나가서 사는 거야? 어차피 코앞이지만. 뭐? 학원 갔다 오다가 본 거니? 매일 그랬어? 왜 지금에서야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야? 진작 말을 좀 해주지. 거의 할머니 만나던데? 늘 할머니네 집으로 들어갔어. 내가 뒤에서 몇 번이나 불렀는데 못 듣고 뛰어가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할머니네인 거 있지? 할머니네 집에 불이 켜 있어서 베란다로 비친 모습을 봤거든. 그래서 물어본 거야. 전달의 충격적인 말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답니다. 늘 의구심이 정말 많았던 남편이었기에 이번 기회에 모든 걸 다 밝혀내겠다고 생각한 저는 시어머니가 노인정에 간 사이 시어머니의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가 CCTV를 설치해 두었고 그곳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헐레벌떡 시어머니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정말 심각했던 날이었거든요. 아빠의 중매로 마흔에 재혼했더니 13살 딸이 내게 계속 기속말을 하였고 딸이 충격적인 말에 설치한 CCTV를 보니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한 비밀들이 펼쳐지고 말았답니다. 전 그 모습을 보고 당장 시어머니 댁에 뛰쳐간 것이었고요. 제가 시어머니의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놀라서 저를 쳐다보았고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님, 이러려고 혼자 계시겠다고 한 건가요? 당신이 뭐라고 말 좀 해봐.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우울증이 세게 오신 거예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거냐고요?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제인이야. 근데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이 정신으로는 그냥 나 좀 다들대 버려 두란 말이야. 어머니마저 이러면 전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 약속했던 거 잊으셨어요? 둘이 의지하고 살기로 했잖아요. 다들 알아듣게 얘기해 주세요. 어머님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왜 그러시는지 말씀을 해줘야 알죠. 제가 CCTV로 본 모습은 시어머니가 세상을 등지려고 한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남편은 말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그 모습을 보자마자 집으로 뛰어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보자 남편의 그동안 비밀스러운 모습들과 시어머니의 슬픈 눈이 이해가 단번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어머니가 아닌 전처의 어머니였더라고요. 전하의 고아로 살았던 남편은 전처를 만나 어머니까지 생겨 도란도란 살아갔었는데 그 와이프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등지자 둘이 모자처럼 지냈던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적극 추천으로 남편은 재혼까지 하였는데 시어머니는 살면 살수록 딸 생각에 도저히 이 세상을 살 수 없었다고 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딸 곁에 가고 싶은 마음에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였죠. 남편은 시어머니가 늘 불안하고 못 믿어서 저녁마다 시어머니의 집에 들렀던 것이었고, 그날 늦게 들어온 이유는 시어머니와 함께 전처의 납골당에 가서 하염없이 울다 왔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슬퍼서 저 역시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 슬픈 모습으로 어떻게... 당신은 너무한다. 왜 숨겼어? 내가 이해 못할까봐? 그래도 전초에 어머니랑 살고 있다고 하면 당신이 싫어할 줄 알았지. 또 어머님을 내 어머님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천하의 고아인 나를 아들로서 생각해 주셨거든. 그래서 당연히 나도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거야. 어머니의 슬픔이 이렇게 크다는 걸 알아서 사실 재혼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엔 당신이 너무 좋았어. 미안하다. 이게 뭔지. 아니다. 네가 재혼해서 이런 거 아니야. 그저 우리 딸이 보고 싶어서 그랬어. 내가 죄인이지. 이렇게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다니. 미안하다. 우리 석균이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 용서해. 네가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테니. 아니에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은 제 어머님인 게 변함없는걸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울지 마세요. 죄송해요.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버렸어요. 하도 밤마다 남편이 집을 나가길래 뭐 하나 했거든요. 저 역시 전 남편 외도 트라우마로 좀 힘듦을 경험했던 터라.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여보 미안해. 그리고 어머님 죄송해요. 내가 이런 걸로 당신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당신같이 착한 사람한테 이해해 줄 수 있어? 아니야. 당신 아픔 이해해. 내가 더 미안하지. 솔직히 말도 못하고. 사실대로 말하기가 두려웠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기도 했고, 또 어머니도 자꾸 본인이 이제 사라져준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까 더욱더 말하기가 그랬던 거야. 미안해 정말. 내가 미안하다. 나만 없었으면 깔끔해졌을 건데 내가 석균이 앞길도 그리고 너도 힘들게 한 것 같아서 죄인이야. 그런 말 마시라니까요. 저 한 번도 어머님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아마 사실대로 말씀하셨어도 이해했을 거예요. 제가 마음을 터고 어머님께 다가가자 어머님은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있었던 속마음을 다 꺼내 보여주더라고요. 남편의 전처는 교통사고 뇌출혈로 내사 상태였고 몸의 일부를 기증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선 그런 결정도 너무 힘든 결정이었지만 딸이 살아생전에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보람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사고 날짜가 어떻게... 그리고 저도 그때 그 병원에서 이식 수술을 받았거든요. 당신한테도 얘기했지? 크게 사고 나서 죽을 뻔했다고. 아마 이식 수술 받지 못했으면 난 죽었을 거야. 정말 어쩜 이런 인연이 다 있을 수가 있지? 신기하다. 그때 심장을 받은 사람이 너였구나? 어머님이 그 결정 내리시기까지 정말 힘들어 하셨어. 좋은 일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그런 결정 쉽게 내릴 수 없잖아. 근데 정말 이런 우연이 다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이런 게 운명인가 싶기도 해. 한참을 듣고 보니 제 사고 날짜와 비슷한 날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와 제 이야기를 짜맞춰 보니 저도 큰 사고로 심장 이식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제 심장 이식을 해준 기증자가 남편의 전 와이프였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아니, 그럼 우리 딸아이의 심장을 어떻게 이런 일이... 아이고, 우리 딸이 정말 보람된 일을 했구나. 사람을 살렸어. 그럼요. 전 그분 아니었으면 이렇게 예쁜 딸도 그리고 친정 아버지도 두고 아마 먼저 갔을 거예요. 어머님 따님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는걸요. 따님이 이어준 저희의 인연인가 봐요. 어머님 그만 슬퍼라고 절 보내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딸이 날 생각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널 보내준 거야. 이 못난 어미는 그것도 모르고 세상을 등지려 했으니. 와,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여보, 고마워. 그리고 진짜 어머님한테도 고맙네요. 거 봐요. 다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래야지. 미안하다. 내가 너희한테 큰 심려를 끼쳤어. 그러면 안 되는데 나쁜 생각만 하고. 정말 모자란 엄마야. 그날 저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답니다. 그리고 해가 밝고 가족들이랑 남편의 전초에 납골당을 찾아갔어요. 제가 살아 숨 쉴 수 있게 해준 저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감사한 마음과 함께 시어머니에게 더욱더 잘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 또한 저를 보내줘서 정말 고맙다고 딸에게 꼭 행복을 찾을 거라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고마워요. 남편도 그리고 어머님도 저한테 이런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 살아가 볼게요. 귀한 목숨 주셨으니 평생 감사하면서 살 거예요. 어머님 걱정은 마세요. 제가 친딸처럼 옆에서 살피고 아껴드릴 거예요. 고맙다. 이거사, 너 없다고 이렇게 딸까지 만들어주고 엄마 정말 벅차. 여기서 행복하게 살다가 갈게. 지희야, 너무 고맙다. 네 이름을 얼마 만에 불러보는지. 장모님, 아니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겠다는 마음 변함없어. 그러니까 마음 편히 쉬어. 이렇게 좋은 짝도 만났고 너한테 미안하지만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도록 할게. 그리고 어머니는 걱정하지 말고 이제 편히 눈 감아. 우리 어머니 끝까지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면서 모실 거니까. 어떤 고마운 말을 해도 부족한 마음이 들었어요. 원래도 심장 이식을 받고 기회를 얻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저에게 목숨을 주신 분이 눈앞에 있다고 하니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하는 계기도 되었거든요. 사실 처음에 이 감사한 마음이 점차 적응이 되어 익숙해진 채로 살아갔던 날들이었어요.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다고 했지만 다시 살아났고 그냥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목숨이 누군가에겐 간절했던 목숨이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더 열심히 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겠다고 마음 깊숙이 절실히 느끼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님, 저를 딸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엄마 없이 컸고 엄마가 정말 그리웠는데 이렇게 엄마를 내려주셨나 봐요. 제가 진짜 딸처럼 어머님 마음에 뭐든 다 들 순 없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친엄마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잘 모실게요. 저희에겐 어머님의 존재가 이런 존재예요. 저에게도 그리고 이 사람에게도 어머님은 절대적인 존재인 거죠. 고마워 다들 이렇게 말해줘서. 내가 살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생겨버렸네. 나도 앞으로는 허튼 생각 절대 안 하고 힘내서 살게. 나중에 딸을 만나더라도
떳떳하게 말이야. 그리고 내 딸, 아들, 앞으로 엄마가 정말 잘할 테니 걱정도 오렴. 어머니 웃는 모습을 모처럼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동안 진작 어머님의 얘기를 알았다면 어머님이 그런 슬픈 생각을 조금이라도 덜 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제 괜찮아요. 저희 가족 행복한 일만 남았으니까요. 우리 정말 잘 살아봐요, 어머님. 그래,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완전한 가정으로 살아보자. 나도 더 열심히 노력할 거고, 내가 더 너희한테 잘할 거야. 저희는 그렇게 남편의 전처 앞에서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날 웃으면서 대화도 하고 서로에 대하여 모든 것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었답니다. 제 인생에서 없을 것 같았던 행복이었는데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남편을 만나고 지금까지 10년, 물론 남편이랑 투닥투닥거려서 속상한 점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저의 든든한 아군이자 지원군이셨어요. 친정엄마가 계셨다면 이런 마음일까 싶을 정도로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죠. 아유, 진짜 석균 씨 저럴 때마다 답답하다니깐요. 제 말은 죽어도 안 들어요. 어머님이 뭐라고 좀 해주세요. 속상해서 원. 그래, 내가 혼내주마. 우리 딸 힘들게 하면 사이고 아들이고 다 혼나야지. 남자들이 원래가 철이 없어요. 그런 거죠? 그래도 여주한테 잘하고 어머님 그리고 저희 아빠한테 정말 잘하니까 제가 참아야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오늘은 그이가 좋아하는 잡채나 해야겠어요. 어머님이 도와주세요. 저 간 잘 못 보는 거 아시죠? 알겠어. 내가 도와주마. 그래도 석균이가 장가 한번 잘 갔다. 이렇게 너그러운 와이프를 얻기가 어디 쉽니? 어머님 눈에만 그런 거죠. 오늘 저녁 드시고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게예요. 여주가 할머니 드린다고 뭘 만들었대요. 어머님은 제 친정엄마도 되셨다가 시어머니도 되셨다가 저의 곁에서 큰 조력자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이런 거 보면 전 참 복이 많다고 느껴진답니다.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 또 친정엄마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딸도 행복해하고 저 역시 정말 행복하다고 자부하며 살아요. 남편도 딸도 그리고 어머님, 또 제 친정 아빠까지 모두가 지금의 소중함을 잃지 말고 서로에게 더욱더 잘하자고 늘 당부하며 살아간답니다.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50년은 더 살려면 서로에게 더 잘하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요. 제가 죽음의 고비에서 도움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처럼 앞으로의 인생은 남들을 위해 살아가 보려고 해요. 받은 만큼 되갚고 싶거든요. 얼마 전엔 병원에서 기증서약서를 작성하고 왔어요. 저 역시 나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싶고 제 기증 이 헌신이 얼마나 소중한 목숨 하나를 살리는지 뼈저리게 제가 느껴봤으니까 말이에요. 제 인생이지만 정말 운명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인생 같습니다. 제 욕심만 채우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며 모든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목표가 확실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 저를 부모님은 늘 자랑스럽게 여기셨고 드디어 꿈을 이뤘을 땐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죠. 평범한 게 최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행복에 젖어들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참 많은 시련과 굴곡을 겪어야만 완성이 된다고 하죠. 저 역시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찰나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임신 준비를 위해 일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몸 관리에만 힘쓴 나날이었어요.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모든 걸 내 뜻대로 될 수 있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임신은 왜 이렇게 내 맘대로 되지 않던 건지. 어느 하나 저에게 부담 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에서 임신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걱정만이 앞섰던 지난 나날이었어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다 마음 편하게 가지면 없던 애도 생기니까 그렇게 조급해하지 마. 요즘엔 40이 넘어도 애만 잘 낳더라. 아, 그건 그렇고 원종이 오늘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온다는데 당신 저녁에 시간 되지? 가서 인사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괜찮지. 도련님 드디어 장가 가시는구나. 어떤 여자 데려올지 너무 궁금했는데. 아무래도 며느리 되는 사람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나랑 잘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어머님도 진짜 좋아하시겠다. 아들 둘이 다 장가 갔으니 마음 편하실 거 아니야. 그렇지. 엄마가 뭐 싱글벙글이시지. 누가 됐든 간에 자식들 둘이나 장가 갔으니 엄마도 아마 한시름 놓으셨을 거야. 아버지 없이 홀로 이렇게 우리만 바라보고 사셨으니 말이야. 나 그럼 다녀올게. 이따 저녁에 엄마 내서 보자고. 자기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와. 알겠어. 자기 잘 다녀오고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그냥 이것저것 해가야겠다. 어머님 좀 쉬시게. 이따가 봐요. 한참 몸 관리를 하며 애쓰고 있던 그때 시동생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결혼한 여자를 소개해준다고 하였고 저와 같은 며느리가 생기는 거라 저 역시도 기뻤어요. 이왕이면 코드도 잘 맞았으면 좋겠고 잘 지낼 수 있게 서글서글한 동서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이것저것 어머님이 좋아하는 먹을 것을 해가지고 오랜만에 시댁으로 제 발길을 향했습니다. 시댁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늘 가벼웠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따뜻한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도련님이 데리고 온 동서를 마주했는데 인상도 서글서글하니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지만 인상만 좋았지 동서는 알면 알수록 굉장히 별로인 인간이었어요.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기준은 있겠지만 제 기준 최악이더라고요. 어머, 도련님, 이제 오시나 봐요? 저도 이제 막 들어가는 길인데. 아, 오늘 소개해 주실 분이구나. 안녕하세요. 너무 미인이시다. 우리 도련님 눈 엄청 높으셨구나. 추운데 여기 서 있지 말고 얼른 들어가요. 어머님도 기다리시겠어요. 아이고, 형수님. 뭘 또 이렇게 바리바리 싸우셨어요. 몸도 약하시면서. 제가 들어드릴게요. 자기야, 인사해. 우리 형수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한 집에서 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마주칠 거니까 잘 지내는 게 좋겠죠? 아, 네,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밝으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역시 나이는 못 속인다니까. 얼른 같이 들어가 봐요. 어머님이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도련님이랑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보기 진짜 좋네요. 추우니까 얼른 들어가요, 우리. 이렇게 간략한 인사를 마치고 남편과 어머님네로 들어갔어요. 어머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죠. 저와 동서를 번갈아 보더니 너무 좋으시다며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저녁 자리는 이어졌어요. 동서는 뒤늦게 머리가 튀어서 대학을 늦게 갔고 의대를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 국가고시 면허시험만 남겨두고 있다고 했어요. 사실 저도 의사로 일하고 있다가 난임휴직을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의사 선배라고 했을 때 동서가 부담을 느낄까 따로 이야기하진 않았고 나중에 천천히 알게 되면 알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동서는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 여자였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주부 생활은 어떻냐는 둥, 집에서 노는 게 제일 부럽다는 둥,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처음 보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 어디에 맞장구를 쳐야 할지 정말 몰라서 의아해하고 있었어요. 아, 거기다 설거지 두고 갈래요? 제가 하면 되니까. 거실에 나가서 가족들이랑 과일도 좀 들으면서 얘기 좀 나눠요. 네, 그러려고요. 아, 근데 지금 집에서 쉬고 계신다는데 그럼 그냥 마냥 집에만 계시는 거예요? 너무 부럽다. 저도 그냥 집에서 마냥 놀고 싶은데. 그런 삶은 어떠려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형님이 잘 알겠죠? 아, 형님이라 부를게요. 어차피 결혼식 날짜도 잡았는데. 그리고 저 그 국시 보면 의사 될 거니까 만약 어디 안 좋은 데 있음 진찰 받으러 한번 와보세요. 아, 그러죠. 끼리끼리 만나겠지만 도련님 진짜 좋은 사람이니까 잘 사시길 바랄게요.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막상 도련님이 장가 간다고 하니까 제 마음도 이상해지고 참 시간이 이렇게 갔나 싶은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어머나, 제 걱정을 왜 하세요? 전 어차피 의사인데 원종 씨가 저한테 잘해야죠. 의사인 제가 시집 와주는데 안 그래요? 아무래도 의사인 제가 평범한 남자한테 시집 간다고 하니까 친구들이랑 주변에서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하더라고요. 형님은 이런 기분 모르시죠? 하긴 몰라도 될 거예요. 은근 이런 게 피곤하거든요. 그래도 원종 씨 인품 보고 선택한 거니 후회는 안 하겠죠. 뒤늦게 공부머리가 튀어 아직 면허시험도 안 본 예비의사인 동서가 저렇게 얘기하니 손발이 오그라들었어요. 그래도 저 역시 의사가 되고 싶었던 그 간절함을 생각하면서 본인도 그러겠지라는 생각으로 애써 합리화를 시키게 되었죠.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첫인상이 끝이 났고 동서는 의사면허 국가고시에서 시험에 당당히 통과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도 매우 기뻐하시고 저 역시 그래도 집안의 경사이니 참 좋은 일이라 생각했어요. 예비 의사일 때도 고개가 빳빳했던 동서는 진짜 의사가 되자마자 더욱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더라고요. 처음엔 그런 모습들이 귀여웠습니다. 조금은 예의 없지만 말이에요. 직업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참 의사치고 약간 경박스러운 것이 사실 제 스타일은 좀 아니었어요. 어머님, 저 의사 되니 좋으시죠? 의사 며느리면 주변에 자랑하기 좋잖아요. 저희 엄마 아빠는 신나셔가지고 동네에 플래카드 들고 자랑하시고 그러세요. 그래도 이렇게 어머님한테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되니 참 좋네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엄마가 예물 어떤 거 해주실지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저 예물 해줄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도 명색이 의사인데. 원하는 거 따로 있니? 그래, 너 의사 면허도 합격하고 결혼도 하는데 원하는 거 해주마. 본 거 혹시 어떤 거야? 어머, 정말요? 역시 어머님은 이렇게 센스 넘치실 줄 알았다니까. 제가 이거 물방울 다이아부터 순금까지 세트로 되어 있는 걸로 알아봤거든요. 이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제가 원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래, 알겠어. 결혼 전에 맞추러 가자. 이제 곧 결혼인데 그래도 무리하지 않게 지내야겠어. 피로도가 몰리면 안 되잖니. 역시 어머님은 말이 통할 줄 알았다니까. 원종 씨가 딱 어머님 닮은 것이 센스가 만점인 거 있죠? 감사해요, 어머님. 근데 의사 며느리 보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래도 의사 며느리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약과잖아요. 옆에서 듣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참 본인이 원하는 걸 잘 어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조금 예의가 없다고도 느꼈죠. 어머님이 좋으신 분이고 애초에 싫은 소리를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이 그렇게 선물을 해주신다고 하자 저에게도 이번에 어떤 선물을 해줄 거냐는 둥 먼저 얘기하면서 알아서 해줄 건데 애초부터 저렇게 뭐 해줘라 하는 게 저는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이게 MZ세대인가 싶기도 했고요. 형님은요? 어머님은 이렇게 예물해 주시기로 했는데 형님은 뭐 선물 없어요? 그래도 이 집에 의사 며느리 들어오는 건데 친구들이 다 놀래요. 저 이렇게밖에 대우 못 받고 시집 간다고 하면 형님은 집에만 계셔서 능력이 없으시려나?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동서? 원하는 선물이 있는 거야? 뭐 해줄 수 있지. 가족으로서 새 식구 맞이하는 건데. 근데 말끝마다 의사를 갖다 붙이면서 꼭 이 집에 이렇게 내가 들어왔으니 모든 걸 해놓아라 하는 격 같아서 기분이 언짢긴 하네. 우리가 동서랑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예의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혹시 내가 한 말이 기분 나쁘거나 한 건 아니지? 그냥 꼭 얘기하고 싶어서. 진짜 어이없네요. 어머님도 가만히 계시고 저랑 결혼할 원종 씨까지 가만히 있는데 왜 형님이 감나라 배나라 해요? 이래서 집에만 있는 사람이랑 답답해서 상종을 못한다니까. 뭘 알아야 상종을 하지. 꼰대력 웬열? 진짜 어이 창렬. 혹시 저 의사라고 무슨 자격지심 있는 건 아니죠? 진짜 그러면 대박인 건데. 형님 스타일 이제 좀 파악했네요. 진짜 어이 장렬. 아니, 난 그냥 동서가 그래도 예의는 지켰으면 좋겠기에 하는 얘기야. 그래도 앞으로 자주 봐야 할 사이인데 처음부터 삐걱거리면 피곤하잖아. 나도 동서한테 최선을 다할 테니까 동서도 이 집에 온 만큼 집안 어른들한테 예의 좀 갖춰줬으면 해. 적반하장 동서의 태도에 저조차도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요즘 친구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죽어도 안 참는다곤 하지만 이렇게까지 앞뒤 구분 못해가며 얘기할 줄은 몰랐거든요. 앞날이 구말리 같은데 착잡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랑 한 식구가 된다는 게 걱정부터 앞서기 시작했으며 그래도 내가 데리고 살 게 아니니 그래 뭐 어쩌겠나 참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네가 좀 참아라. 뭐 나이도 어리고 이제서야 의사 돼가지고 그렇게 좋은가 보더라. 아무래도 학교도 늦게 가고 뒤늦게 이룬 꿈이잖니. 그저 원종이랑 사이좋게만을 바래야지. 뭐 우리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니고 원종이가 데리고 살 건데. 그러게요. 제가 못 참고 말해버렸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너무 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님 앞에서 실례를 저질렀어요. 이해해 주세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로 요즘 들어 저도 참 예민했나 봐요.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아직 소식 없는 거지? 그래도 너 마음 편한 게 최고니까 그냥 편한 마음 가지면서 살아. 애 없어도 잘만 사는 부부들 많더라. 조금 늦게 오는 거라고 생각해. 우리 생각 말고 너 생각만 해. 엄마 몸이 제일 중요하잖니.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이 항상 부담 주지 않으시려고 하는 거 잘 알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님. 어머님은 제 임신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애가 없어도 괜찮으니 저와 제 남편이 행복하기만을 바란다고 하시는 정말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저 역시 어머님이 항상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니 사실상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론 그래, 마음이 편한 게 최고지라는 생각을 가지며 오히려 안정감을 되찾기도 했어요.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한 게 동서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 동서와 서방님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그래도 좋아하는 서방님 모습을 보니 본인들이 잘 알아서 헤쳐나갈 문제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동서네가 이제 왔다고 인사를 한다며 시댁에 들른다고 하길래 저와 남편도 출동했어요. 그래, 잘 다녀왔어? 얼굴이 더 좋아졌네. 그래도 외국물이라 한국 음식 많이 먹고 싶었겠다. 얼른 와서 앉거라. 준비해놨어. 그래도 어머님, 선물부터 받으셔야죠. 여기 크림이랑 스카프, 그리고 카드 지갑이에요. 어머님 선물로 어떠세요? 아유, 뭘 이런 걸 사왔어? 아유, 고맙다. 그래도 잘 쓰마. 여행하다가 내 생각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네. 잘 쓸게. 아, 그리고 형님 건 죄송하지만 없거든요. 어머님은 외출도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 형님은 집에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살까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서 쓸만한 걸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해주세요. 주부가 다 그렇죠 뭐. 에이, 그래도 재수씨 너무하셨다. 이 사람 것도 하나 사주시지. 원종이 넌 뭐했냐? 너 영수 섭섭하겠다. 별거 아닌 걸로 참. 아, 죄송해요.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가지고. 제가 원래 좀 무던하잖아요. 죄송해요, 형수님. 섭섭하시죠? 오히려 서방님과 남편이 조금 불편해하는 상황이 되었고, 저 역시도 민망하더군요. 그때 조금 싫은 소리 좀 했다고 이렇게 대놓고 유치하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어처구니도 없고 진짜 꼰대같이 들리겠지만 어린 친구들이 다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화도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내 선물 왜 안 사왔어? 라고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이 최선이었죠.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죠. 여보, 왜 그래? 괜찮은데. 도련님, 아니지. 이제 서방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아, 그럼 이거 크림 큰애 쓸래? 난 우리 둘째한테 받은 걸로 치마. 크림도 많긴 해서. 큰애가 가져가. 어머, 어머님, 그건 아니죠. 형님이 나갈 데가 어딨다고. 어머님 쓰세요. 원래 나이 들수록 더 가꿔야 하거든요. 형님은 무슨 집에 있으면서 뭘 바라세요, 바라시길? 어머님도 집에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어머님은 원래도 멋쟁이시니까. 그래, 잘했어. 뭐 선물 바라지도 안 하는 걸 뭐. 일단 앉아서 식사부터 하지. 배고프겠다. 외국 다녀왔길래 칼칼한 거 했어. 서방님 좋아하시는 갈치조림이랑 파전 좀 해봤어요. 동서도 이거 좋아할란가 모르겠네. 금방 내올게요. 앉아들 계세요. 속에서 부글부글 천불이 났지만 애써 참았어요. 나이 든 사람인 내가 참자라고 생각했고 선물을 받아서 맛이 아니라 그 태도가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싸리 넌 죄다 하는 이 심보 말이에요. 그날 좀 뭐라고 했다고 일부러 저러는 것 같아 유치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어른도 계시고 굳이 어린 친구와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 참고 참았던 것이 폭발하던 계기가 있었어요. 동서는 제 아픔을 건드리며 대수롭지 않게 말을 이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만은 못 참겠더라고요. 대놓고 일부러 저 기분 나쁘라고 아예 긁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번엔 그래서 상대해 줄게라는 마음으로 듣게 되었죠. 얼마나 옆에서 조잘조잘 신경을 긁던지 너 어디 한번 끝까지 나 긁어봐라 하는 마음과 함께 화를 눌렀습니다. 형님, 요즘엔 딩크가 유행이라는데 형님도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라면서요?
뭐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지난번에 어머님이랑 하시는 얘기 잠깐 들었는데 뭐하러 그러세요? 하기엔 나이도 나이인지라 아이가 쉽게 생기진 않겠다. 동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갑자기? 나 동서랑 잘 지내고 싶어. 그러니까 말 좀 가려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내가 좀 뭐라고 했다고 지금 일어나 본데 그때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네. 동서 정신 차리라고 한 얘기였는데. 가족이니까 더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요즘엔 임신율에 나이가 중요하긴 하잖아요. 형님은 노산 아니에요? 은근히 어머님도 기다리실 텐데. 그러다 제가 먼저 임신하면 어쩌시려고요? 하긴 전 아직 계획은 없어요. 바쁜 게 의사인데 뭐 의사가 임신할 시간이 있나요? 전 제 커리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임신은 좀 뒤늦게 할 것 같으니 걱정 놓으세요. 설마 뭐 한 번에 되겠어요? 근데 의사 며느리에 임신까지 한 방에 된다고 하면 어머니 마음이 어떠실까요? 궁금하긴 하네요. 내가 동서 임신 계획까지 알 바 아니고 말 조심 좀 해.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 아픔 후벼 파는 거 아니야. 그거 진짜 악랄하고 치졸한 거야. 동서가 어려서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후회하지 말고 말 가려서 해. 나중 되면 후회해도 소용없으니까. 제 말이 끝나자 동서는 깔깔대며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이 뭘 잘못 처먹었나 싶은 생각에 쳐다보니 계속 저를 툭툭 건드리며 신경을 긁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어린 친구랑 이렇게까지 말다툼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다가 진짜 어린 것 본때 한번 보여줘야 하나 싶기도 하면서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동서는 가관의 형태를 이어나갔죠. 형님, 저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 특유의 형님 고상한 척 말하는 거 얼마나 듣기 거북한 줄 아세요? 저도 많이 참은 거예요. 우와 떠는 그 모습. 아니 집에서 놀면서 주부나 하는 주제에 뭘 그렇게 잘났다고 매번 고상을 떠는 거예요? 저 같은 의사도 그렇게 고상 안 떠는데. 그리고 아주버님이 벌어놓은 돈으로 풍족하게 집에서 노시는 분이 사회생활하는 사람 마음을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충고하시려거든. 본인 앞가림부터 잘하시면서 충고 좀 하세요. 저 기분 나쁘게 하면 가만 안 둘 거니까. 제가 그날 형님이 뭐라고 한 뒤로 잠을 못 자요. 알아요? 도대체 본인이 뭐가 잘났길래 나보고 왈가왈부하는지. 뭐라고? 너 말 다 했니? 이게 어디서 앞뒤 구분 못하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또박또박 말대답이야? 진짜 별? 머리에 똥 만들어서는 의사면허 타이틀 하나 있다고 세상이 다 네 거 같니? 너 가정교육 그따위로밖에 못 배웠어? 어쩜 그렇게 뇌에서 거치지도 않고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진짜 너 같은 애가 의사한다니까 의사 자질이 의심스럽다 정말. 환자들이 불쌍해. 저 이제 곧 대형병원 인턴으로 가게 됐어요. 소화기내과로 말이에요. 한국에서 그 병원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일단 소화기내과부터 돌긴 할 건데 산부인과도 돌아야 하니까 형님 난임에 관련해서 산부인과 진료보시거든 제가 예약해드릴 수 있거든요. 뭐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내게 잘 보여야 형님 신상에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좀 앞뒤 구분하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죠, 형님? 충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훈계 절대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갓 들어온 의사 동서가 자기한테 평생 잘 보이라며 으스대는데 진짜 웃음이 터져 버렸죠. 그리고 그 병원 소화기내과라니 참 세상도 좁고 내 이걸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콧대를 눌러줘야 할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동서의 말이 끝나자마자 고무장갑을 내팽개치고 즉시 동서 등짝을
있는 힘껏 갈겼어요. 그리곤 한마디 해버렸죠. 제가 한마디 하자 동서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그렇게 또박또박 말만 잘하던 인간이 말을 못 이어나가더라고요. 인턴아, 난 네 직속 교수야. 그 병원 소화기내과 지금은 휴직 중이고 너 어떡할래 이제? 당장 바짝 기지 못해? 무슨 형님이 의사라고요? 아니 원종 씨가 그런 말은 없었는데 지금 저한테 장난치시는 거죠? 무슨 형님이 의사를? 제 얘기가 끝나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은 표정으로 절 쳐다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음식을 준비하러 들어간 지가 꽤 돼도 거실에 나오지 않자 기다리던 시어머니는 주방 뒤에서 저희 얘기를 하나하나 다 듣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화가 났는지 동서의 뺨을 날려버렸어요. 언제나 온화하고 심성이 고왔던 어머님이 노발대발 난리가 난 것이에요. 그대로 시어머니의 풀스윙에 동서는 나가 떨어져 버렸고 나가 떨어진 상태에서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그저 어이없어 하기만 했어요. 이 못된 것 같으니라고 다 들었다. 아무리 어리고 철이 없어도 그렇지. 그렇게 뒤에서 사람한테 막말하면 좋으냐? 그리고 고작 인턴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난 직업이라고 사람을 걸핏하면 무시해? 아주 보자 하니까 내가 참을 수가 없어. 네 형님이 너보다 한참 아래로 보여? 네 형님은 지금 대학병원 교수야. 알겠어? 지금 잠깐 쉬고 있는 사람한테 주부가 어떻고 저쩌고 지는 인턴이고 어떻고 평생 잘 보여? 나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어머니, 어떻게 제 뺨을...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형님이 집에서 그냥 주부로 지내신다길래 당연히 저희과 교수님이신 것도 몰랐고요. 형님, 진작에 말씀 좀 해주시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저도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애초에 왜 말씀을 안 하신 건지, 아니 정말 오해해요. 제가 정말 교수님한테 이럴 리가 없잖아요. 저도 속은 기분이에요. 왜? 동수한텐 주부든 교수든 뭐가 상관이 크게 있나? 어머님 말 하나도 틀린 거 없지. 어머님이 뺨을 올려다 붙이지 않았으면 아마 내가 올려다 붙였을 거야. 무식한 게. 이런 마인드로 무슨 사람 생명을 살린다고. 너라네 잘 알겠다 아주. 병원에서나 집에서나 너 같은 건 사회의 악이야. 알아? 인간이 의사가 되기 전에 인간부터 되어야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제가 말을 마치자 동서는 저한테 패기 있게 되돌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저에게 빌었어요. 아마도 본인이 처음으로 돌과의 교수라고 하니 이런저런 신경이 쓰였던 거겠죠. 동서가 무릎을 꿇고 있자 서방님이며 남편이며 하나둘 주방으로 몰려들었고 어머님은 이런애 며느리로 맞이할 수 없다며 서방님에게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서방님 표정 또한 동서에게 정이 다 털린 눈빛이더군요. 아마도 연애 때부터 그렇게 계속 의사지위를 앞세우며 피곤하게 한 모양이더라고요. 나 이런 애 며느리로 못 받아들인다. 애초에 혼인신고도 안 했고 결혼식만 올린 거니 다 취소해. 어떻게 이런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물을 흐려? 내 처음부터 마음에 썩 들진 않았지만 너희들 잘 사는 것만 생각해서 허락한 결혼인데 이젠 더 이상 못 참아. 원종이 너 선택해. 얘랑 계속해서 살 거면 너도 이 집에서 들락날락 거리지 마라. 다 똑같은 인간들 같아 보이니까. 형님, 아니 교수님, 죄송해요. 아무리 인턴이 여러 과를 돈다지만 그래도 소화기 내과 가면 교수님은 언제든 볼 수 있을 건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네? 진작 말씀하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널? 왜? 아까처럼 직거를 보시지. 너 레지할 때 다른 과 선택해도 나 안 만날 것 같지? 내가 그과 교수한테 다 말할 거야. 아무리 시험도 중요하다지만 인성이 바닥인 네가 네 동료들 중에서 잘 나갈 수 있을까? 아마 거기서 평생 머무르겠지. 너 진짜 사람 잘못 건드렸어. 의사가 뭘 그렇게 대수라고 모가지에 힘만 빳빳이 들어가고 사람을 그렇게 홀대해? 진짜 실망이다. 내가 결국 이럴 줄 알았지. 착한 형수님이랑 엄마가 이럴 정도면 너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나도 너 의사라고 빳빳이 구는 거 진짜 참는데 한계였어.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끝내자 그냥. 난 우리 식구 무시하는 인간이랑 못 사니까 그런 줄 알아.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뭐. 대신 집이며 혼수며 다 네가 기책사유니 소송할 거야. 조용히 끝내고 싶으면 몸만 나가. 엄마가 해준 예물 싹 다 두고 나갈 준비하고.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서방님까지 파혼을 하겠다고 하자 동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어요. 결국은 주저앉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랍시고 이 집에서 대우받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힘을 썼는데 결국 그 못된 마음심보가 본인만 힘들게 한 꼴이 되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울더라도 나가서 울으라며 으름장을 놓고 내쫓으셨어요. 그대로 동서는 벗은발로 쫓겨나게 되었고 모든 식구들이 절 위로했어요. 재수없게 이 집에서 눈물바람이야. 당장 나가서 울던지 마음대로 해. 아님 네 집으로 가던지. 예, 여기다가 소금 뿌려라. 당신 괜찮아? 진짜 어떻게 저런 여자를 우리 집에? 하여튼 이번에 아주 잘 됐어. 의사랍시고 주제도 모르고 설쳐대는 거 눈꼴 시렸는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온종이한텐 좀 그렇지만 저런 여자랑 평생 사느니 애초에 끝내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해. 그러게나 말이다. 나도 저런 며느리 볼 바엔 그냥 안 보고 말지. 원종이 마음 상했을 수도 있지만 엄마는 그래. 아니요, 절대 안 그래요. 연애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참고 괜찮아지겠지 했던 것이 이렇게까지 일을 키운 것 같네요. 저 괜찮으니까 형수님 마음이나 많이 달래주세요. 저도 저런 여자인 줄은 오늘에서야 정말 깨닫게 된 거거든요. 참나. 시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안 가라앉으셨는지 큰 굵은 소금을 가져와서 동서한테 뿌려대기 시작했어요. 놀란 동서는 그렇게 쫓겨났고 전 휴직해서 다시 병원으로 복직을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동서를 만나게 되었는데 제 얼굴을 보니 엄청 사색이 되어 쳐다도 보지 못하는 꼴을 보니 인간 참 치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서방님과 동서는 결혼하자마자 파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 부분에 있어서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동서는 거의 의사랍시고 맨몸뚱이로 온 것이어서 가져갈 재산은 없었고요.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않고 결혼식 후 며칠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 또한 어림없었어요. 저희 집과의 인연은 이렇게 끝이 났답니다. 하지만 파혼 사유는 무조건 동서 탓이었기 때문에 서방님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도 동서였어요. 결국 동서의 최후였습니다. 중간에 교수실에 와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혹시나 제가 본인 앞길을 막을까봐 하는 진정한 사과는 아닌 것 같아 돌려보냈어요. 여태까지 제가 본 모습 중에 제일 후지더군요. 교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저도 모르게 의사가 돼서 너무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병원에서 누가 알까 봐요. 제발 저 반성하고 살 테니까 한 번만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해요. 내가 왜 그래야 하지? 이런 모습 보니까 진짜 후지구나, 너. 인턴 나부랭이가 어디서 의사 행세하면서 깝죽거리길. 지금이라도 모든 거 내려놓고 나가. 난 여기서 네 얼굴 보면서 일할 자신이 없다. 너도 그렇지 않니? 아니, 난 괜찮아도 네가 괜찮겠어? 아무리 병원이 크다지만 언젠간 계속 마주칠 텐데. 그러니 애초에 인성관리 좀 잘하지 그랬니? 너 이러는 거 우습다. 제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는 꼴을 보니 정말 이런 애한테 내가 휘둘렸다는 게 웃음이 났어요. 그리고 전 동서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그런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임신이 되었고 무사히 출산휴가 갈 때까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무식한 동서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병원에서 저를 볼 때마다 찔리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만 해도 본인이 움찔하더니 결국엔 사직서를 내고 일을 그만두었답니다. 마음 같아선 제가 저런 인성을 가진 의사를 잘라버리고 싶었지만 그건 교수 권한이 아니기에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제발저리듯 나가준 덕분에 병원에서 그 얼굴 안 보니 살 것 같았어요. 군뱅이 앞에서 주름 잡다가 되려 옴짝달싹 못하게 된 동서. 이런 경우를 보고 정말 사람은 말조심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많이 느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평생을 겸손하게 살아야겠다고 또 한 번 다짐하게 됐답니다. 지금은 아이가 이제 막 말문이 트여서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몰라요. 요즘 하루하루 아이 재롱 보는 재미에 살고 있는데 아이가 낮잠 자는 틈을 타 이 글을 썼어요. 여러분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전 이만 또다시 남은 육아를 하러 가야겠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